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위주로 돈 되고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부분 얘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정책 발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각 급여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가구별 급여 기준은 화면을 멈추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2인 가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의 생계급여 2인 가구 소득 인정액은 126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받는데요. 만약 2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6만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안 하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줬다가 뺏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만 65세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40만원으로 일부 인상되고요.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 전체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기초연금을 좀 자세히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계획은 2026년부터 저소득 수급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2026년부터 점차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에게 기초연금을 한 번에 40만원을 모두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월 3만원 또는 5만원, 10만원씩 매년 조금씩 인상하면서 점차 늘려서 지급하겠다는 예상입니다. 어찌되었건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수급비 외로 월 10만원씩만 더 기초연금으로 받더라도 연간으로 120만원이나 추가로 더 받으니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에서 빼지 않으므로 추가소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본공제액은 얼마이고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모두 다른데요. 생계급여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인데요. 이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서울은 9,900만원이고요.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고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32%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을 하면 언제 탈락했는지, 언제 수급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신청 후 30일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요. 부양 의무자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라도 수급자가 되었다면 받는 수급비는 신청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학기 초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자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좀 더 많이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자산 12억 원 초과시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자녀의 아파트 가격이나 연봉이 올라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2025년에 꼭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생계급여 신청 시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줍니다. 그러나 만약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받고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받는 것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난방비 지원,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 검사 할인, 문화누리 카드 지원, 주민세 비과세 및 TV 수신료 면제, 무료 소송제도 지원, 서민금융 지원, 입장료, 양국비 할인 등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 조심하면 근로소득인 경우 공제를 많이 해드립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분들 중 알바라도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비와는 상관없이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추가로 더 해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월급여에서 30%만 공제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전혀 못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수급비를 50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알바라도 할 수 있어서 월 21만 원의 알바비가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64만 7천 원이 총 생활비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20만 원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 원에서 30%인 3천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므로 21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이 7천 원밖에 안 되어서 80만 원 빼기 7천 원 하면 79만 8천 원이 생활비가 되고요. 생계급여에서 탈락되지도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다면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매월 14만 6천 원을 더 벌 수가 있으니까 연간으로는 175만 2천 원이나 추가로 더 생겨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